네, 썸네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도 제가 문다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실제 문다희가 이번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돼서 지금 각종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다희가 술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술 주정까지 부렸다라는 지금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건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사건에 있어서 문재인의 스모킹언이 될 것이다. 말인즉슨 문재인과 문다의 경제 공동체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바로 이거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실제 문다의 차량이 압류 조치를 받은 문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압류조치 받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2차례 압류조치를 받았고, 그 2차례가 다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제주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문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다의 음주운전 소식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 보도들이 계속해서 빵빵 터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어떤 보도까지 나오고 있느냐. 자, 문다희가 음식점에 가서 술을 달라며 테이블을 쾅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을 달라는 말이 존댓말로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반말로 술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반말하면서 책상까지 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요, 이건 주정뱅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새벽 문다혜 씨가 고깃집 건물에서 나옵니다. 전날 저녁 7시쯤 문 씨가 들어간 건물입니다. 일행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발걸음을 옮기는 문 씨. 골목에서 방향을 틀어서 한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2분 만에 문 씨 일행이 음식점 밖으로 나옵니다. 음식점에서 다혜 씨에게 나가달라고 한 겁니다. 내분하고 이렇게 길쭉한 거 들고 와갖고 딱 생겨지면 술 갖고 나고 반말을 딱 하더라고. 여자분은 많이 싫어. 그래갖고 막 탭을 그거 던지면서 술 갖고 나고. 이 음식점 직원은 내가 반말 들은 사람이 아니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문 씨가 안 취했다고 술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행이 다른 곳을 가자고 타이르니까 가게를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음식점을 나선 다혜 씨는 근처 다른 음식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동 과정에서도 문 씨는 행인과 부딪힐 뻔하거나 휘청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옮긴 식당에서 문 씨는 2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이 음식 주점 측은 당시 여성이 많이 취한 것 같았다며 소주 등을 시켰지만 이미 취해서 전혀 못 먹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보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문다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세상에 식당 들어가서 반말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술을 달라고 반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주정뱅이죠. 주정뱅이.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다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문재인이 청와대 있을 때 사실상 이 나라가 자기 거라 생각했겠죠.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태국 가고 싶다면 태국 가게 해줘. 집 사달라면 집 사줘. 별장 사면 별장 사. 아빠한테 차달라면 차줘. 네, 자기가 원하는 일을 모두 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행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일반 국민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만취한 상태로 술집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술 달라며 책상을 내리치면서 반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문다희가 어느 정도로 공적 마인드가 없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다희가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문다희가 경찰과 이미 동행도 비틀비틀 대면서 경찰 손을 뿌리쳤잖아요. 심지어 그 뿌리치는 와중 속에서 문다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을 뿌리치면서 경찰을 마주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감히 나를? 라는 생각이 제가 한 번 더 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문다이가 얼마나 막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문다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내려야죠. 일례로 뭐가 있어요? 문다이가 차로 할 수 있는 모든 위법행위 다 벌였습니다. 불법 주차, 만취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자,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난폭운전 수사 진정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즉 경찰은 문다이와 관련된 난폭운전 수사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문다이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그 행적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 신규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문다이 음주운전도 위중한 일이고 문다이의 술주정뱅이도 엄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언론들이 얘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제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지만 문다이의 이번에 이 음주운전 사고가 문재인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지금 문다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차가 누구 거라고요? 문재인 차였다고요. 어떤 차? 캐스퍼.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과태료가 체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고 나가다가 사고 쳤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전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캐스퍼 차량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으로부터 받았던 소렌토도 과태료 체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인즉슨 문다이는 자기 돈으로 차를 산 적이 없고 모두 다 문재인 돈으로 산 차를 다 양도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몇 차례 11차례 과태료 체납이 되었고 몇 차례 4차례나 차량이 압류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상 문다이가 어느 정도로 막 나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게 바로 문재인과 문다이의 경제 공동체 입증에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 시기가 딱딱 들어맞기 때문이에요. 시기가.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다이가 어떤 차량, 캐스퍼, 소렌토 이 2대 차량을 모두 과태료 체납했고 압류 조치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하나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문다이가 보시는 것처럼 이 캐스퍼 차량이 지난 2023년 6월 달에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 압류 등록이 됐고 그러고 나서 차량 압류가 해체된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언제? 2023년 6월 어디? 서울 종로구청 뭐 때문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6월 달에 문재인이 양산 살고 있는데 캐스퍼 차량을 몰고 서울 종로까지 와가지고요 주정차 위반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실제 문다이가 문재인한테 캐스퍼 차량을 인수받은 건 언제냐? 올해 4월 달이기 때문이에요. 즉 문재인이 아직 문다이한테 캐스퍼 차량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다이는 어디서? 서울 종로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문다이가 운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느냐? 문다이가 사는 곳이 어디냐? 바로 부암동입니다. 부암동. 부암동 어떤 주소예요? 종로구 부암동이에요. 종로구 부암동. 네? 즉 종로구 부암동에 사는 문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로구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문다이는 문재인이 차량을 넘겨주기 전부터 저 캐스퍼 차량을 몰았다라는 것을 이 과태료 처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공동체가 더 입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경제 공동체와 관련된 증거는요. 캐스퍼 차량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이 소렌토도 있습니다. 소렌토. 실제 이 소렌토와 관련돼서도 과태료 처분이 무려 9건이나 있었어요. 자, 어떻게 있느냐?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6년 6월달 주정차 위반, 2016년 통행료 체납,
2017년 6월 버스 전용 차로 위반, 2024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2024년 5월 주정차 위반, 이런 식으로 9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날짜를 잘 보세요. 2016년, 2017년, 2024년입니다. 자, 2016년, 2017년 이때 어때 돼요? 문재인이 실제 국회에 있을 때 또는 대통령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재인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주정차 위반, 통행료 체납, 버스정 차로를 위반했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즉 뭐 하는 겁니까? 문다이가 몰고 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언제 전에 문재인한테 이 소렌토 차량을 받기 전부터. 자,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실제 문다이가 지금 몰고 다녔던 소렌토와 관련된 차적 명부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압류 등록 압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문다이는요. 이 소렌토 차량으로 압류당한 게 총 2번 이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모두 다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한쪽은 제주 서부 경찰서고요. 한쪽은 제주시 차량관리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다 제주에서 압류 조치 받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문다이가 제주도 별장을 사는 과정 속에서 어디로? 주소를 제주도로 등기쳤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둘 중에서도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체납입니까? 지금 단순한 체납이 아니에요. 제주시 차량관리과, 경찰서가 아닙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제주시 차량관리과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1차 위반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 체납이에요. 친구 여러분, 이거는요. 문다이가 주정차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요. 신호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차고지 확보 명령을 미이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실제 제주도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주도에서만. 자,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제주도에서만 하고 있는 일이에요. 차고지 증명제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 폐지 처음까지 올라왔어요. 말인즉슨 실제 제주도에서 차를 갖고 있으려면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차고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에 집을 갖고 있고 그 제주도 집을 갖는 가운데서 내 차를 어디다가 주차할지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나라에서 제주도만 전국 유일 제도입니다. 제주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한 겁니까? 문다이가 안 한 겁니다. 이걸 문다이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위반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의 과태료 체납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다이는 왜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다이가 제주도 별장을 사는 과정 속에서 주소를 제주도로 바꿨기 때문이죠. 제주도로 바꿨기 때문에. 자, 이걸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문재인이 몰았던 소렌토를 문다이가 몰았고 그런 과정 속에 문다이가 제주도 별장 구입을 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제주도로 바꿨고 그런 가운데 제주시가 뭘 통보한 겁니까? 문다이한테 빨리 차고지 확보를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문다이가 그걸 명령을 미행했다가 과태료 체납까지 당해 압류조치 받았다는 겁니다. 왜겠어요? 문다이는 굳이 제주도에 자신의 차고지를 확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 안 사니까. 네? 거기 안 사니까. 거기 안 살기 때문에 문다이는 굳이 차고지 확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과태료 체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 공동체가 한 번 더 입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다이는 지금 문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캐스퍼 차량뿐만 아니라 소렌토 차량도 몰고 다녔다. 심지어는 그 차량들이 아직 문다이한테 이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차에 관련된 유지비는 누가 내는 겁니까? 문재인이 모두 다 냈겠죠. 더 나아가 그 차량 누가 산 겁니까? 문재인 돈으로 샀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과 문다의 경제 공동체가 이 차량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결정적 물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김정숙한테 5천만 원 받아 부동산 샀고, 김정숙한테 5천만 원 받아서 별장 샀고, 실제 문재인 부부로부터 생활비 얻었고, 더 나아가 문재인 차까지 모두 다 몰고 다녔던 게 문다혜라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문다혜에 관련된 재산이 다 문재인과 연관이 다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의 경제 공동체가 더 입증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물증들을 저만 들고 있겠냐고요. 아마 검찰이 더 많이 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문재인과 문다혜에 관련된 경제 공동체는 더 입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거예요. 제가 문건 보여드렸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이거. 네, 이거. 경찰이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내는 거예요. 제주시.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다혜는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문재인까지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례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문다혜가 사실상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란 체납은 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가 실제 부과가 되면요, 우린 어떤 생각부터 합니까? 빨리 내야지란 생각부터 해요. 왜냐? 체납이 되면요, 이와 관련돼서 돈이 더 붙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실제 더 많은 벌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빨리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다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차량이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와 관련돼서 과태료가 체납이 되었고, 무려 그로 인해 압류유치가 4번이 당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애초부터 과태료에 대한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법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나오겠다. 내가 신호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나오겠다. 내가 차선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나오겠다라는 겁이 없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돈을 안 낼 것 같아요. 자기가 돈을 안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호 위반을 해도, 내가 주정차 위반을 해도, 내가 차선을 어겨도 이와 관련돼서 어차피 나는 과태료 내 돈으로 안 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 누가 줄 거니까. 누가 줄 거니까. 누구겠습니까? 엄연하죠.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들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와 관련된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있었던 문다혜 음주운전 관련돼서도 이게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반나절 만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신규 여러분들? 불법 주차, 만취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문다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을 모두 해왔다라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가 뭉개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군가 이와 관련돼서 지원을 해줄 거라 생각하니까. 누구겠습니까? 지 애비죠. 지 애비. 왜냐?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반복된 일들이 드디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 왜겠어요? 청와대 있을 때도 뭐 했습니까? 다 해줬잖아요. 태국 가고 싶다면 태국 보내줘. 강아지 보고 싶으면은 태국에 강아지까지 보내줘. 심지어 집 매각까지 지원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양평동 집에 등기도 청와대 직원이 쳐줘. 숙박비 관리 청와대 직원이 쳐줘. 사실상 자기가 하지 않아도 모두 다 문다혜를 관리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이러니까 문다혜가 뭐 하는 겁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그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수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드디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문다혜는 사실상 문재인에게 독립된 생계가 아니다. 모두 문재인 아래 문다혜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재인 도움 없이는 그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문다혜다라는 것이 한 번 더 입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걸 최종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과 문다혜의 경제 공동체가 더 입증 가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문재인과 관련돼서 당연히 피의자로 적시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 그와 관련된 문재인은 조만간에 수사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